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크레딧 스코어라고 불리는 개인 신용 평가 점수입니다. 집 또는 자동차를 계약할 때 신용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달라진 규정에 따라 개인에 따라 신용 점수가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와 이어 관련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소비자 재정 보호국이죠. 오늘부터 크레딧 스코어 산정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소비자 재정 보호국이 세금 차압 기록을 크레딧 스코어 산정 기준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네. 이는 지난 3월 달에 결정이 된 것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신용평가 업체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평가 점수에서 오히려 좀 잘못됐다는 평가가 들어가거나 타인과 겹쳐서 오히려 불리한 점이 있다는 많은 불만들이 접수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방식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그 캘리포니아나 그 미국 전체 전역에 그 성인 중 5명 중에 1명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크레딧 스코어에 좀 악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세금 차압 기록이 빠지면서 이제 트랜스 유니온이랑 익스페리언 그리고 에quifax 같은 그 3대 신용 평가 기관들이 내리고 있는 네. 산정하고 있는 크레딧 점수들에서 30점 정도 가량 그 해당 사항에 있는 분들이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이 이제 30점 정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추산되기로 약 550만 명 정도가 크레딧 스코어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550만 명, 그리고 점수는 한 30점 정도 올라간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한 600점 후반대인 크레딧 신용 점수가 700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산정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해왔던 크레딧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네, 크레딧 평가 자체는 이제 동일하지만 그동안 세금을 잘 납부했던 사람과 체납했던 사람들의 중간에 그런 중간에 이제 중간 계층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금융권들은 현재까지 700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부실 세금이 있었다면 730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줄이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권이나 크레딧 평가기관에서는 700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앞으로 미니멈 크레딧을 산정할 때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어떤 크레딧 평가의 기준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지요?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아무래도 기초적인 그런 크레딧 점수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평가기관들의 그 검사랑 이런 그 서류 심사 같은 게 더 엄격해질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동안 높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던 분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550만 명에 대해서만 크레딧 점수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번에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그 부실 체납 사실이 없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부실 체납 사실이 있는 분들의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제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신용 평가에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결국에는 개인 크레딧 관리를 잘 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크레딧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전해 주시죠. 네, 크레딧 스코어를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빚을 지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빚을 지고 이를 꾸준히 갚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뭐 이게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좀 크레딧 카드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빚을 지고 조금 더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 제일 좋겠고요. 자동차 융자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일부러 은행에서 파이낸셜을 내 가지고 구매를 한 뒤에 갚아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기록을 만드는 데 더 좋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크레딧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이랑 모바일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뭐 정말 이거 확인을 해야 될 때 문서화해서 띄워보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자기들의 크레딧 스코어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은 크레딧 칼마 같은 게 있는데 온라인 모바일도 있고 온라인 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자기의 소셜 번호를 집어넣으면 자기가 현재 걸려 있는 그런 금융기관의 기록들, 크레딧 카드 발급 그리고 한도가 이제 보통 크레딧 카드의 한도의 20%에서 30% 선까지만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위험 수위에 왔는지 같은 그런 세세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크레딧 카드를 본인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요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크레딧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크레딧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 알겠습니다. 이유수 기자였습니다.